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 정비법 지난주에 잠깐 용어 정리했던 거 복습 좀 하고 바로 갈게요. 네. 자, 일단 이거 보시면 여기가 도시 지역, 의 지역이랑 도시 지역 있어. A씨입니다. 자, A씨의 도시 관리 계획에 보면 도시가 아니었던 지역을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여기 해당 지역을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지정해요. 개발 구역 지정해서 여기를 이제 도시로 만들겠지. 이제 도시로 만들어서 구역 정리가 다 됐어.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도시로 구역 정리했는데 나중에 이제 땅을 이제 매입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매입한 사람들 여기를 이제 개발했겠지. 이렇게 개발했어. 그래서 나중에 도시화 되겠겠죠, 여기. 기반시설이 잘 된 지역도 있고 좀 열악한 지역도 있고 진짜 열악한 지역도 있어. 이런 지역에서 건물들이 밀집돼 있어서 얘네들 정비하는 사업이 있어. 근데 여기는 땅이 대상이다. 이게 즉 토지가 대상이에요. 토지가 대상인데 얘는 여기 있는 건물들이 오래돼서 이걸 노후 불량 건축물이라고 해서 요것들이 오래되는 것들이 밀집돼 있어서 얘를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다시 하겠다 해서 정비란 표현 썼어요. 정비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정비해야겠다. 여기를 해야겠다. 여기를 해야겠다 해서 여기는 개발구역이라고 안 하고 정비구역이라고 그래요. 정비구역이 대상이다 보니까 여기는 싹 밀어야 되니까 건물도 밀지만 건물이 끼어있는 땅들도 있어요. 그럼 땅도 밀어야 되고 건물도 밀어야 되니까 야, 근데 기반시설이 잘 돼 있으면 땅을 다시 밀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얘는 기반시설이 양호하면 건물만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가 뭐예요?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지역은 도로 다시 깔아야죠. 구획 정리 다시 해야 되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정비하는데 얘는 싹 다시 개발해야 되니까 재건축이 아니라 재개발이 되는 거고, 여기 달동네는 기반시설 너무 열악한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있어서 얘는 우리가 할 능력이 안 된다. 우리 시에서 해줄게. 주거환경 완전히 개선해줄게 해서 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왔던 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얘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약간 열악한다. 얘는 극히열악이라는 표현 써요. 기반시설이 정말로 열악해서 얘는 좀 열악하니까 다시 한번 밀어버려라. 그래서 얘는 개발을 다시 한다 해서 뭐예요? 재개발을 해서. 옛날에 이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상가가 오래된 지역, 뭐 주택이 오래된 지역, 또 공장이 오래된 지역 얘네들 다 갖다가 재개발로 묶었기 때문에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 지역도 있고 공업 지역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대상물이 주택이 아니네. 근데 저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거 지역이니까 뭐가 대상인 거예요? 주택이 대상인 거고, 주택, 상가, 공장이 다 대상인 거는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주택이란 말을 쓰면 안 되고 건축물이란 말 씁니다. 건축물을 정비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순간 이게 뭐다? 재개발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는 기반시설은 잘 돼 있어. 잘 돼 있는데 양호한 표현인데 건물만 오래됐으니까 건축 다시 하자 해서 뭐해?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사업 하는 거는 얘는 종전에 단독주택 재건축이라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있었는데 걔가 빈집정비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얘는 대상물 자체가 단독주택은 없어요. 무슨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해.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비기반시설이 뭐 할 때 하겠다. 양호. 양호할 때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제 세 가지다 보니까 이 도시에서 여기는 재개발, 여기는 재건축 막 이렇게 난잡하게 막 가는 거를 좀 막으려면 철저하게 계획을 잡아야겠다. 그래서 도시에서 그러면 정비구역을 하기 전에 이 도시 지역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그때 해라. 그걸 정비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비계획을 짜서 정비구역을 하겠다. 근데 정비계획을 짜는데 이 구역마다 짜야 되거든요. 구역마다 짜야 되는데 내가 막 짜면 안 되는 게 도시에서 지금 원하는 것들에 대한 방향이 잡혀야 돼. 그 도시 기본계획에서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주겠다 해서 정비 기본계획이 있어요. 그럼 정비 기본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계획 짜서?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을 지한 거예요. 그럼 정비구역을 지하게 되면 그게 무슨 사업구역이냐에 따라 시행자가 달라지고
시행자가 시행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근데 여기 공부할 때 개발 사업할 때 전체 땅을 사는 걸 뭐라고 그랬죠? 수용 방식도 있었고 땅으로 바꿔주는 거 환지도 있었는데 얘는 그냥 사업 주체가 그냥 땅 다 사서 밀어버리면 되는 거 깔끔한데 환지는 땅을 내놓고 다시 땅을 받아야 돼요. 그럼 환지를 어떻게 주겠다라는 계획 짜야 되잖아요. 무슨 계획 짜야겠네? 환지 계획. 그래서 얘 두 가지 섞었으면 뭐라고 그러죠? 혼용 방식이라고 그래. 그럼 환지 방식으로 가게 되면 헌 땅 주고 나갔다가 새 땅 받는 거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헌 땅이 헌 건물이에요. 헌 건물 주고 새 건물 받는 거죠. 그래서 두꺼비 방식이라고 그래서 헌집 주고 새 집 받는 거야. 그럼 여기는 환지란 말을 썼는데 여기는 권리로 줘야지. 아파트에 대한 권리. 그래서 얘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니까 환권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권이라는 거랑 환지란 말이 일본 시대에 쓰던 말이라서 좀 표현을 바꿔보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권리를 나중에 권리로 바꿔주겠다 해서 이거를 관리처분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단어를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관리처분이라고 표현을 바꿨어요. 그럼 관리처분을 위한 계획을 뭐라고 하면 되겠네? 관리처분 계획을 하면 되죠. 아까 환지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환지 계획. 그럼 환지 계획하고 무슨 계획하고 똑같은 거네. 관리처분 계획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개발 사업 하려면 구체적인 계획 짜야 되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실시계획. 구체적 사업 계획이 실시계획이야. 근데 얘는 실시계획이라고 그러면 무슨 사업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 그럼 재개발 사업을 위한 시행 계획인지 재건축을 위한 사업 시행 계획인지 모르니까 이 사업이라는 단어를 끌고 왔어요. 사업이라는 단어를 꺼서 그러면 얘는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 시행 계획 짜는 거야. 사업 시행 계획. 지금 단어가 조금 뭐 생소한 단어다 처음 공부한 사람들은 환지 계획은 뭐고 실시 계획은 뭐고 계획은 벌써 4개 나왔잖아 지금. 그리고 여기 2개 보고 또 2개 6개 나왔어 지금. 계획으로 끝나는 게 6개 나왔는데 그걸 다 외워야겠다 생각 필요 없고 정비 사업 하려면 기본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비 기본 계획 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역 범위를 정하기 위한 정비 계획 짜면 그럼 이제 시행자를 정해 주겠죠. 그럼 시행자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업할 거야. 해서 사업에 관한 계획 뭐예요? 사업 시행 계획. 사업 시행 계획인가 떨어지면 기존에 너 예를 들어서 집이 단독주택 40평짜리 집 갖고 있었으니까 권리가액을 산정해 보니 감정평가한 금액을 해보니 4억 정도 나온다. 근데 새로 질 아파트를 조합원한테는 3억에 30평짜리 주겠대. 내가 3억짜리 신청하면 내가 1억을 내가 너한테 돌려줄게. 집 하나 주고. 근데 5억짜리 아파트 40평짜리 신청했대요. 그럼 나는 4억짜리였으니까 그걸 신청하게 되면 집을 받을 때 얼마를 더 내야 되는 거네. 1억을 더 내야 되죠. 4억짜리인데 5억짜리 신청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걔는 분담금 1억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1억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걸 1억 받는 거를 분담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법에는 분담금이란 말을 안 쓰고 청산금이란 말을 써요.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 청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발법에서 쓰던 청산금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환지란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뭐라고 그래? 관리 처분계. 근데 얘는 내 땅을 내놓고 다시 제자리로 환지 가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아파트 살고 있던 애가 101호 살았어요. 나갔다 들어와서 101호 가야 돼? 그게 아니잖아. 그럼 얘네들은 제자리 환지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몇 평형대를 원하는지에 대한 신청을 받겠다. 너 몇 평으로 분양받을래? 그걸 분양 신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사업시 인가가 떨어지면 또 중간에 뭐를 해야 되냐. 이 중간 단계에서 분양 뭘 받아야 돼? 신청. 그래서 사업시 인가 떨어지면 분양 신청 받고 관리처분 계획 짜서 철거 들어가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쓰는 용어 중에서 제가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무슨 동네에 딱 떠오르랬죠? 달동네. 극희열하게다가 정비 기반시설은 과도하게 또 극희열하고 노후불량 과도밀집이 돼 있어서 주로 주거환경 개선하는 건데 옛날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이 하나 열로 들어가면서 단독 다세대 밀집이에요. 공동주택 밀집 지역에. 근데 저걸 나중에 다중 공동주택 뭐 이렇게 쓰면 안 돼. 단독하고 다세대가 밀집돼서 니들이 사업 못하면 우리가 정비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확충해 줄 테니까 집은 니들이 알아서 보존 정비해라. 그리고 재개발 그러면 뭐 정비 기반시설 뭐 하고 열악하는 지역에서 밀집이 돼 있으니 노불량이 그럼 재개발하자. 근데 도시환경이 들어가면서 무슨 지역이 들어간 거예요? 상업공업 지역이 들어가서 도시환경, 도시기능 한번 개선해 보겠다. 주상공이라는 표현 나왔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고? 재개발. 건축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건축물. 건축물 나오면 지금 건축물이잖아.
주택, 상가, 공장을 줄여서 뭐라 그래? 주택, 상가, 공장을 줄여서 뭐라 그래? 건축물.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 그리고 공동주택이라는 표현 나오면 무슨 사업이죠? 재건축이에요. 공동주택이 기반시설은 양호한데 공동주택을 다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정비구역이라는 걸 먼저 지정을 하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아까 짰던 계획을 아까 무슨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구체적 사업계획이? 정비구역 지정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 정비계획. 그럼 정비계획 짜기 위해서는 시에서 기본 방향 줘야 되니까 무슨 계획 있어야 돼? 정비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려고 지정한 땅. 그럼 정비사업은 뭐야? 그럼 사업이 아까 몇 개 있었죠? 3개. 3개인데 이번에 신설됐던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신설이 안 됐어요. 근데 재개발 사업 앞에 공공자 분분해가 들어갔거든. 공공이란 말이 들어가면 사업 주체가 누구란 뜻이에요? 공공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공공 재개발은 사업 주체가 민간 조합이 아니에요. 시장 운수 등이 하거나 주공 등이 시행자인데 저 살고 있던 사람들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을 빼고 기존에 있던 사람 다 주고 남는 거에 50% 이상을 공공임대에 넣어야 돼요. 공공임대를 넣는다는 얘기는 이제 임대주택을 지어서 세입자들한테도 조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근데 재개발 옆에 공공재개발 들어갔듯이 재건축도 앞에 무슨 단어 또 붙으면 공공재건축이라 붙으면 공공이 사업 주체라는 뜻이에요. 누가 사업한다는 얘기예요? 시장운수 등이 하고 주공 등이 하는데 얘가 종전 세대수가 있으면 그 세대수의 100분의 160까지 그러니까 1000세대였으면 1600세대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 범위 내에서 건설을 하게끔 하겠다. 공급하겠다. 그래서 단어가 공공재개발 그러면 이게 복잡해요. 이거 딱 보면 특특시장군수자치구예구청장 줄여서 이거를 특특시군구를 줄여서 시장군수 등이라고 그래요. 어디 하고 있냐면 263페이지 그 맨 위에 있는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예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우리 복습이야. 복습. 근데 요거 너무 길잖아. 길으니까 시장군수 등이 하거나 주택공사 등이 하는데 조합과 같이 해도 공공이에요.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공공시행자가 사업 시행자여야 된다. 결론은 시장군수 주공 등이 시행자여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거랑 건설되는 전체 세대수가 있으면 기존의 세대수에 있는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주고 남는 거 있었죠. 남는 거에 아까 몇 퍼센트 이상을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공공임대나 공공민간 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을 해가지고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세입자들한테도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공급하고 남은 거 50% 이상을 공공임대로 줘라. 그 뜻이에요. 근데 재건축은 또 두 가지가 공공재건축 그러면 얘도 시행자는 누구로 줄였네? 시장운수등하고 누구예요? 주공등인데 얘네들이 기존에 있던 세대수 이상을 기존에 있던 세대수의 100분의 역가 얼마? 160. 100분의 160이라고 했죠? 네. 100분의 160 이게 대통령이 영의 정한 건데 100분의 160 이상을 건설 공급하세요. 그리고 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여러 가지 세대수를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그때는 안 줘도 된다. 용적률이 안 돼서 더 이상 못 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무슨 사업도 추가가 됐다.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추가됐다. 그 정도 용어 정리만 알고 넘어가면 되고 아까 노블량 건축물이다라고 그러면 이런 건물들을 말하는데 이게 한두 채 있어서가 아니라 전체 구역 섹터 안에 한 60% 이상이 돼야 돼요. 노블량 건축물로 인정되는 것들이. 그래서 노블량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조심할 거 제가 지난주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20년에서 30년 있었고 40년 있었거든요. 40년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태어난 다음에 남은 기간 지금 35년 된 건물이에요. 몇 년 남았네? 5년 남은 기간 개보수 비용이 20억, 신축 비용이 18억. 뭐 하는 게 나아요? 신축 비교할 때 쓰는 게 몇 년이고? 40년. 그리고 40년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서 비교할 때 쓰는 거고 안전진단을 해보려면 최소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는 지나라. 20년에서 30년 이상 지나서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도달하면 무슨 진단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해보고 노후불량이 판명이 됐다. 그런 애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을 여기는 사업이 몇 개 나왔었어요 아까? 3개. 항상 명심할 게 정비법 6문제 나와요. 6문제. 6문제 중에서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건 3개에서 4개. 2개 포기하십니다.
버려도 돼, 버려도 돼. 근데 사업 관련돼 가지고 요 세 개가 머릿속에 안 들어있으면 3개에서 4개는 절대 못 맞춰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업이 몇 개 있다, 뭐 입에서 탁탁탁 나와야 되냐면 사업 몇 개? 3개.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건축물 나오면 무슨 사업? 재개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재건축. 달동네 못 살아. 그러면 그 정도가 빨리빨리 나와야 시행자가 누군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3가지 사업에서 사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시행자. 그럼 이제 9번, 이제 오늘 할 거. 페이지 265페이지 9번 있죠, 9번? 9번에 토지 등 소유자란 말 나오면 일단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등자 썼죠. 개발법 할 때는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거든요. 분명 개발법 할 때는 토지 소유자라고 그랬어.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있네? 토지 등. 고상철 등이라고 들어봤어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거. 고상철 등 그러면 3명을 줄인 말이에요. 고상철, 장동건, 원빈. 그래서 우리나라 월장 3인방을 줄여서 고상철 등이라고 그래요. 재수없어요? 고상철, 장동건, 원빈 중에 누가 핵심이죠? 그러니까 고상철 등 그러는 거야.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 토지 소유자만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애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줄인 거야 그냥. 뭐 용어정이 할 것도 없는데 얘 아까 무슨 주택 대상이라고 그랬지? 재건축은? 공동주택 대상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이 아파트 한 동을 재건축한대요. 재건축하는데 여기 801호를 A가 갖고 있대. 그럼 A가 이 건물을 갖고 있는데 얘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아파트 받을 거죠. 근데 얘가 갖고 있는 땅이 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땅이 지분이 만약 10평이다. 10평이면 용적률이 300%인 지역이라고 할게요. 그럼 대지에 몇 배까지 쌀 수 있는 거예요? 3배. 그럼 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30평까지가 원칙인 거예요. 그럼 내가 38평짜리 신청했다. 그럼 나는 받아야 될 거보다 몇 평을 더 받았네? 8평은 증환권이 되는 거야, 권리가. 근데 24평짜리 아파트를 신청했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평이 되는 거죠. 원래 받을 평수는 30평인데 24평 신청했어. 그럼 얘는 이제 24평이니까 그거 받고 나머지 돈 받겠죠. 그럼 얘는 이 건물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건물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대지 지분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요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야. 근데 재개발하고 요 달동네는 보세요. 이 동네 건물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 빈 땅 가진 사람도 있죠. 땅에 지상권 설정한 사람도 있어. 이게 생긴 거 똑같잖아요. 건물 가진 사람도 있고 땅 가진 사람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에서는 토지 소유자도 있고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같이 가진 사람도 있고 지상권자도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을 토지 등 소유자로 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눌 때 보시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토지 등 소유자를 하고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뭐 설립을 할 수 있는 거죠? 조합을 설립할 때 그럼 조합원은 누가 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지 등 소유자가 돼야 나는 나중에 조합원이 되니까 분양 자격이 생기겠지. 그럼 내가 재개발 구역에서 땅을 사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땅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토지 소유자.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뭐야? 지상권자. 3명을 한꺼번에 뭐라고 한대? 토지 등 소유자를 한대. 그럼 재개발 구역에서는 내가 토지 사도 조합원 될 수 있는 거네? 그럼 토지 중개하셔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되죠. 근데 재건축 구역이래요. 재건축 구역인데 내가 땅이 나왔어. 그럼 땅을 사면 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안 된다고.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는 따로 설명해놨죠. 1번, 2번 나눴잖아.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미시란 얘기는 동시죠.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만 조합원이 되니까 토지만 가진 사람은 조합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만 가진 사람도 안 돼. 그럼 경매물건으로 재개발 구역에서 토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재건축 구역이다라고 돼 있으면 토지 사시면 인생이 힘들어지시는 겁니다. 조합원이 안 되면 청산자가 되는 거거든요. 돈 받고 나가야 되니까 안 나간다 그러면 매도 청구 들어와요. 그럼 이제 차이점이 뭐냐? 앞으로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앞에 무슨 사업인지부터 물어보시는 거야. 알죠? 자, 구역이 하나 있었어요. 자, 구역이 하나 있었는데 정비구역인데 토지 소유자다. 조합원 자격이 있냐? 그러면 앞에 무슨 사업이 써 있어야 돼? 재개발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써 있어야 돼요. 재건축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재건축에서는 뭐하고 뭐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 건축물하고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진 사람. 그러니까 여기
재건축에는 지상권자란 표현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그럼 토지 소유자란 말 나와요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로 받는 방식은 있을 수가 없겠네. 땅을 땅으로 받는 게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 그럼 환지 방식이 없는 사업은 어디겠구나 그럼. 그 재건축에서 환지 얘기하고 있으면 눈을 확 찔러버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 있네. 그럼 걔는 땅으로 주는 방식 해도 되겠네요. 그럼 재개발은 환지 방식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건데 그 앞에 단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뒷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맨날 뭐 그 외우려고 암기하려고 뭐 쓰기만 하고 그 의미 하나도 없어. 이해되시면 필요한 것만 딱딱 외워두고 예 이렇게 하시면 돼. 제가 24년을 내가 강의했잖아요. 요거 몇 개만 알면 문제 다 푸는데 그걸 다 하려니까 시간이 없는 거야. 다른 거 하면 공부 못하고. 보세요. 딱 봐봐. 여기 보니까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만 가진 사람, 토지 건물 위에 지상권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한꺼번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를 한꺼번에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거환경하고 재개발에서는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토지 등 소유자. 근데 얘는 공동주택이에요. 재건축한대요. 그러면 건물하고 이 지분을 같이 가져야 돼?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돼? 그래서 밋이란 말 썼었죠. 그래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 한다. 어느 사업일 때? 재건축. 어땠어요? 그래서 법에는 주거환경 재개발은 토지 건물 소유자, 지상권자 다 포함하지만 재건축에서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건물하고 뭐를 같이 가진 사람을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진 사람을 말한다. 다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는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맞죠? 근데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한다.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에요. 정비구역 안에서란 말이 나와야 돼요? 밖에서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어 갖고 틀리게 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소유 지상권자, 이건 토지 건물 같이 가진 사람. 그럼 이제 10번에 주택공사 가볼게요. 뒤로 넘겨보세요. 토지주택공사 등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토지주택공사랑 지방공사 있죠. 이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원래는 옛날에 한국토지공사가 있었고 대한주택공사 있었죠. 근데 이명박 정부 때 합쳤어요. 합치면서 토지공사가 더 커요? 주택공사가 더 커? 네? 토지공사 훨씬 크지. 땅인데. 그래서 한국토지공사가 맞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맞아. 한국주택토지공사가 맞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는 영어로 랜드, 주택은 하우징 해서 랜드 하우징이니까 LH라고 그래요. 그래서 LH공사라고 하는데 뭐 들어본 것 같긴 하죠. 옛날에 주공아파트라고 그랬지 토지 주공아파트라고 안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공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줄여서 주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공아파트, 대한주택공사가 지은 거. 근데 지금은 LH 아파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니까. 그래서 현재 이 둘을 줄여서 너무 기니까 토지주택공사 등 줄여서 더 줄여서 주공 등 이렇게 하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주공 등. 그리고 정관등이라고 그러면 이것도 고상철 등이죠. 고상철, 장동원, 원빈 같이 돼 있겠지. 그럼 정관하고 규약하고 규정 한꺼번에 이 세 개를 부를 때 정관등이라고 하겠대. 그럼 우리가 작성하는 거 있죠. 조합이 작성하는 걸 정관이라고 하고요. 토지 등 소유자 몇 명이 모여서 약속 정하는 거는 규칙과 약속에서 뭐라고 불러요? 규약. 그리고 공공에서 작성하는 거를 규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주거환경하고 재개발, 재건축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사업은 무슨 사업일까? 무슨 사업일까? 제가 어떻게 알았어요? 재개발입니다. 그럼 재개발은 누가 하는 거냐면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요? 누가 와가지고 다 안 나가? 이렇게 해야 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 그럼 걔네들이 뭘 설립해야겠네. 조합 설립하기 전에 그럼 조합 설립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요. 그래서 구역이 지정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얘네들이 조합 설립하는 거예요. 조합. 그럼 재건축도 보세요. 누가 와서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애들이 해야 돼? 얘네들이 뭐 여기 구역 지정됐어. 구역 지정되면 뭐 구성한 다음에 추진위원회 몇 글자예요? 그럼 몇 명이 모여겠네, 깃발이. 그래서 5명, 추진위원회 5명이 모여서 과반수 동의 얻어 승인을 받으면 얘네가 조합 설립하러 가겠다. 그래서 얘는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되는 거야. 근데 달동네죠? 얘 갈 데 없어서 왔어요? 공기가 맑아서 왔어요? 그럼 얘네들이 사업하라 그러면 또 나가야 되는데 나가겠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얘네들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얘기는 사업을 시에서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 보세요.
사업 방식을 정할 때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기반시설만 새로 정비 싹 해줄게.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를 스스로 자자 써서 자력 재개발이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개량 방식. 스스로 개량 방식. 두 번째가 땅으로 바꿔줄게 라는 방식이 뭐죠? 환지. 다 사버리는 거 뭐죠? 수용. 땅으로 안 주고 내가 권리로 줄게. 아까 환권이라고 그랬죠. 환권이라는 단어가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관리처분. 관리처분. 사업 방식이 네 가지인데 스스로 개량 방식으로 할 때는 누가 할 거냐? 당연히 니네들이 못하니까 도로 우리가 깔아줄게. 아까 제가 시장 특시장군수 구청장 이하 줄여서 뭐라 한다? 시장군수 등. 그래서 시장군수 등 해주는 거예요. 얘도 시장군수 등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군수 등 그러면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다가 LH공사까지 다 포함해서 얘네들이 했는데 과반수 동의 얻으면 니네 주공등으로 시행자 지정해주겠다. 시장군수가 원칙인데 야 주공등 네가 해. 아니면 법인 세워서 법인 네가 해. 얘네들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해라. 등록업자랑 건설회사. 등록업자랑 건설업자랑 같이 해라 라고 해서 건설업자 붙었을까? 건설업자랑 등록한 회사랑 같이 해라 해서 시행자 정하는데 여기 아무리 봐도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시행자 조합이 없어요. 여기는.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누가 하는 거야? 조합이 해야 돼. 근데 재개발구역 봤더니 토지 등 소유자가 4명인 거야. 4명이서 조합 설립을 하고 뭐 귀찮죠. 뭐 조합 설립을 4명이서 하는데 그냥 4명이 모여서 사인하면 되는 건데 100명 되니까 회사 만든 거잖아. 그럼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니네들 단독으로 할 수 있게 해줄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도 단독으로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서 제일 많은 사업이 3가지 사업 중에 어느 게 제일 많다고? 재개발인데 얘네 조합이 하는 거겠네? 조합의 약속 아까 정하는 걸 뭐라고 그래? 정관. 토지 등 소유자가 약속 정하는 걸 규약. 시장군수 등이 작성하는 걸 규정. 그러면 정관 등 그러면 되죠? 그래서 정관 등 써 있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만드는 건 규약. 시군구나 또는 예를 들어서 토지주택공사 신탁업자가 작성하는 걸 규정. 그래서 이거 줄여서 뭐라고 한다? 정관 등. 그럼 이제 요거 사업 시행자까지 나왔는데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전문성이 있느냐 봤더니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할 능력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동의 얻으면 니네들 과반수 동의하면 내가 공동시행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공동시행에다가 시장군수 등하고 같이 하든지 주공등하고 같이 하든지 건설업자나 등록업자나 신탁업자나 한국감정원인데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쟤네랑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얼마 동의 얻으면? 과반수. 근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일까요? 좀 적은 사람들일까? 그러니까 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봤을 때 어디가 잘 사는 동네예요? 그럼 그들은 사업할 비용 납부 잘해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 왜? 무너지는데 뭘 통과해야 되는데? 무너질 거라고 통과가 돼야 되지. 뭐가 통과돼야 돼? 안전진단이 통과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들어봐. 무너질 거라고 판정이 됐어. 통과된 거죠. 야, 우리 집 무너진단다. 이러고 축하하고 있어. 경축이라고. 그럼 뭐 할 수 있으니까. 재건축하면 돈 되니까. 돈 내라 그러면 빨리 내야 돼요. 안 되려고 지지부진하게 해야 돼. 그럼 얘네들은 빨리빨리 한단 말이야. 그래서 공동시행을 안 했다가 개정하면서 그럼 시장 군수 등하고는 같이 할 수 있는데 주공등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건설업자, 등록업자랑은 같이 하고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은 안 해놨어요. 신탁업자한테 다 맡기든지 니들이 같이 하진 말아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얘는 신탁업자 한국감정원이 공동시행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재개발 말하는 거예요? 재건축 말하는 거예요? 재개발 말하는 건데 나중에 재건축 사건도 섞어 놓으면 안 보여. 돈 많은 애들이라 공동시행은 안 하고 신탁업자한테 다 맡겨서 해버려요. 돈 많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 시행자고 시행 방식 중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토지만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어. 그럼 얘는 환지 방식이 나올 수가 없겠네. 얘는 환지 방식 언급하면 안 돼요. 얘는 기존의 집 헌집 내놓고 새집 받는 거죠. 아까 그걸 환권인데 현재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바꿨다고? 관리처분. 그럼 관리처분 방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땅 소유자도 있죠. 토지도 줘도 돼. 그럼 무슨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고, 무슨 방식도 있겠네? 관리처분 방식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사업 방식 아예 써놨죠. 아까 스스로 계량 방식. 스스로 계량. 한꺼번에 그냥 사버리는 거. 수용 땅으로 바꿔주는 거. 환지. 그리고 집으로 바꿔주는 거. 관리처분. 섞어 쓰면 뭐라고 하죠 이거? 혼용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관리처분이라는 단어는 다 있는지 보세요. 다 있나?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환지 방식이 없는 사업은 그럼 뭐네? 재건축 사업이에요. 관리처분이 없는 사업은 없어요. 근데 잘 봐요. 헌집 내놓고 헌집을 받는 거에 새집 받는 거예요. 새집인데 헌 공장 주고 새 공장 받는 건 어디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는 주택이란 말씀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뭐 건설해서 준다고 그래야 돼? 건축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얘는 주거지역의 주택이죠? 얘도 공동주택이잖아. 그럼 얘는 뭐 건설해서 줘야 되겠네? 주택. 상가도 줘야 되니까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 이렇게 써야 돼요. 얘도 뭐 건설해 줘야 돼? 주택.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인데 특이하게 이 재건축 지역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도 넣게 해주겠대. 오피스텔.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 넣어주는데 이게 아무 땅이면 안 돼요. 이게 상업 기능이 있어야 되죠. 상업 기능이 있으려면 주거 지역 중에 무슨 주거겠네? 준주거. 준주거 지역이거나 무슨 지역일 때만. 상업 지역일 때만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근데 불고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오삼 불고기가 맛있어. 기억해줘요? 뭔 불고기? 오삼 몇 프로? 30%. 네, 30%이네. 그래서 오피스텔을 30% 이내까지 건설해서 공급하겠다는 말 나오는 순간 이거 오피스텔 나오자마자 그럼 뭐 나와야 돼? 재건축이야. 돈 되는 거지 이제. 그럼 이제 요 사업 방식만 보고 무슨 사업에다 맞힐 정도가 돼야 저 책이 되게 잘 익혀요. 이게 안 되면 책이 안 익혀. 그냥 앞글자 따다 외우다가 가는 거야. 맨날 뭐 쓰다가 외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 대답 빨리빨리 해보세요. 정비사업 몇 개 있습니다? 3개. 3개 중에서 열악하다 그러면 열악. 극히 열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양호 그러면 재건축. 오피스텔 나와서 공급한다 그러면 환지 방식이 없다. 재건축. 공동주택 대상이고 양호다 그러면 재건축 맞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딱 하나 있어요. 토지 등 소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 재개발. 이거 연습 안 됐잖아. 이봐. 토지 등 소유자 딱 나오는 순간 재개발인데. 건축물이라는 표현 나오면 재개발인데. 달동네인데 그러면 주거환경에서 극히 열악 그러면 수용 환지 관리처분 혼용 방식 다 있는 거? 주거환경. 환지 방식이 없는 거? 재건축. 오피스텔 건설에서 공급도 가능한 거? 그 정도가 나오면 공부 많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시행자, 시행 방식. 그럼 이제 시행 방식 정했으면 사업하기 위해서 짜는 계획을 아까 사업 시행 계획이랬지. 여기는 실시계획이라는 말을 뭘로 바꾼 거예요? 사업 시행 계획으로 바꾼 거야.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그럼 이걸 시행자가 짜서 인가고시가 떨어졌어. 그럼 사업해도 좋다고 한 거죠. 그럼 사업해도 좋다고 했으면 애들한테 헌 땅 주고 새 땅 주는 거 아까 무슨 방식? 환지. 근데 여기는 헌집 내놓고 새 집 받는 거죠. 근데 101호 있으면 101호 가라고 그랬어요. 분양 신청 받으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양 신청이라는 게 나옵니다. 공법은 제대로 해놓잖아요. 제대로 해놓으면 써먹을 때가 천재야. 제가 실무 강의도 하잖아요. 근데 실무 강의 하면서 이제 실무하는 사람들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있으면 실무 선생님 다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봐요. 아직도 20년을 실무한 사람도 왜? 법이 바뀌고 하는 걸 모르니까 자기 하다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자기가 찾아보면 되는데 안 찾아봐요. 안 찾아보는 이야기가 어떻게 찾아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법을 공부했잖아요. 나중에 실무 나가면 찾아보는 방법만 배우면 되잖아요. 자격증은 일단 여기서 3개 맞추고 개발법 3개 맞추고 건축법에서 5개, 주택법에서 6개, 국토개법 8개, 100% 합격입니다. 농지법은 5번 쪽에서 하나 맞으면 되고. 그럼 이제 벌써 시험범위 이제 있는 거 그쪽 정도는 내가 알았는데 나중에 실무 나가서 얘가 어떻게 적용되냐? 야, 어디서 오피스텔 어쩌고 얘기 나오던데 야, 그거 재건축 아니야? 그러면 너 어떻게 알았어 그래?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았니? 왜 오피스텔 건설하는 건 재건축밖에 없다가 내가 알거든. 몰라? 아까 제가 오피스텔은 재건축밖에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정비사업 하는데 오피스텔 나오면 재건축 사업하고 있는데 재개발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업하시면 안 돼요. 예. 사기꾼이잖아요, 이거. 그럼 하나 더. 분양 신청을 내가 했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고 자꾸 질문이 오는데, 여러분이 재개발 구역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재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신청하래 나가면서, 나는 다시 들어오려면 난 일이 바빠서 못 와. 난 그냥 딴 데로 이사할 거야, 어차피. 그럼 난 돈 주세요 할 수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분양 신청 안 하는 사람들은 돈 받고 떠나면 되죠. 이걸 청산 대상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700세대가 있었는데 700세대가 다 신청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받겠다고 가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새로 들어갈 아파트가 5억인데 지금 4억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럼 신청하는 게 맞아요? 그냥 5억 받고 딴 데 가는 게 나아? 똑똑한 애들은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택 가격이 상승기면은 신청합니다. 내가 하락기면 안 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니까 분양 신청이라는 거를 당신들한테 권한 줬는데 네가 신청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네가 신청했으니까. 그럼 신청한 거 가지고 만료된 날 기준으로, 야 그러면 땅으로 돌려주는 거는 환지 방식이라고 그랬고, 환지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권리로 주는 거니까 무슨 방식? 관리 처분 방식이에요. 그럼 관리 처분 계획자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 작성해서 A는 24평을 신청했고 B는 32평을 신청했고 700명 중에서 600명이 신청했다. 아까 구역 지정할 때는 여기가 700명이었는데 1000세대 짓는데요. 그 중에서 몇 명은 신청했네? 600명. 그럼 100명은 돈 줘서 보내야죠. 그럼 나머지 400세대 일반 분양하면 되죠? 일반 분양에서 남은 게 1000억이 남았어. 그럼 공사비 충당하면 되죠. 공사비 충당했더니 200억이 남았네? 그럼 200억을 600명에서 나눠 먹어야죠. 네? 너무 어려워? 그럼 이제 나는 분담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많이 질수록 주택을. 뭐가 클수록 용적이 클수록.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서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있으면 3종 일반 주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용적률이 제일 높잖아. 그래서 지금 4종까지 만든다고 하잖아, 구역마을. 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또 귀찮게 합니다. 4종 일반 주거 또 생기면 이제 따라하세요. 556657이 아니라 5556657 뭐 이렇게 외워야 돼.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근데 외워놓은 거는 나중에 또 바꿔서 써먹으면 되죠. 그럼 이제 관리처분계획 작성해서 인가가 떨어져서 고시가 나면 이제 사업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라는 거는 철거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철거 들어간다. 그래서 순서가,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 2장으로 이제 가볼게요. 저 순서로 진행할 건데, 그 중에서 정비 사업 하려면 도시에서 아까 가장 먼저 짜야 되는 게 정비 기본 계획을 짜놓고 구체적인 계획 짜서 지정한댔죠. 그래서 계획과 그에 따른 구역의 지정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획을 짜야 구역을 지정할 거 아니냐. 그래서 챕터 2장 267페이지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정비 기본 계획 짜서 바로 갔었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도시마다 지 멋대로 개발 정비가 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분은 어느 분이죠? 국장이 정비 기본 방침 만들어 줄게 해서 만든 게 정비 기본 방침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 위에 1번, 네모 1번의 타이틀 제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무슨 방침이라고 됐어요? 기본 방침이니까 이거는 주어가 누구로 나와야 돼요? 방침이니까. 그렇죠. 국장은 해서 나오죠.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10년마다 그리고 10년마다 단위로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데, 5년을 주기로 해서 타당성 검토하는 이유가 국가 정책이 가장 많이 바뀌는 건 어느 부분 바뀔 때? 대통령이 바뀔 때다 보니까 주로 5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정비 기본 방침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고, 거기 내용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내가 참고해서 보여드릴게. 여기서 10년마다라는 거는 10년이 될 때마다를 말하는 거예요. 10년 단위란 말이 나오면 10년 안에 뭐 8년이 될 때도 할 수 있고 7년이 될 때 할 수 있는데, 10년마다란 말은 10년이 딱 되면, 10년 딱 되면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1번부터 5번 중에 하나를 체크할 게 있는데, 여기 2번 보시면 정비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 써 있죠. 그럼 2번 체크해야지. 체크했어요? 자, 그럼 왜 이게 있냐? 기본 계획의 수립 방향을 어느 분이 주셨네? 국장이. 그럼 이제 나중에 기본 계획 짜고 나면 누구한테 보고 드려야겠네? 국장. 그래서 보고 드리세 나오면 국장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주말마다 우리 뭐 보고 드리세 하잖아. 교회 가면.
보고 들으세요 하잖아. 교회 안 다니는, 난 절 다니는. 여기 정비 기본 방침이랑 뭐 노후 분량, 주거지 개선, 재정 지원 계획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기본 계획 수립 방향을 여기서 제시해 줬으니 기본 계획 짤 때 누구한테 보고 드려야 된다. 국장. 그거 때문에 나온 건데, 그럼 이제 방침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정비 계획 짜야 되는데, 얘 내용 보시면 뭐 수리권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법조문 딱 보면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개념 잡을 테니까 개념 잡으세요. 자, 도시에서 도로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학교 설치한다. 무슨 시설이죠? 기반시설을 도시공간에게 결정이 되면 도시공개 시설. 하는 사업을 도시공개 시설 사업. 그럼 요 도시공개 시설 사업은 사업하는 사람은 시행자라고 그랬죠. 걔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는다고 그랬잖아. 근데 신도시 개발 사업도 있고 정비 사업도 있었는데 얘도 사업하는 뭐라고 그러죠? 시행자. 정비 사업도 뭐라고 그래? 시행자. 그럼 이 세 가지 사업은 어느 계획에 있는 거냐면 도시군 계획에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부를 때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 도시군 계획 사업은 다 누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무슨 계획 짜서? 실시계획. 근데 여기는 실시계획이라고 얘기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실시계획이라는 단어를 무슨 단어로 바꾼 거예요? 사업 시행계획으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럼 도시에서 기본계획 짤 때 특광 특특 시군에서 짠 거니까 정비 기본계획도 여기 관할하는 누가 짜야 돼요? 특광 특특 시행무수가 짜야 되고, 정비계획도 여기적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행무수가 짜야 되고, 구역지형도 특광 특특 시행무수가 지정해야죠.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누구는 뭘 짜고 누구는 뭘 안 짜고 이렇게 해놨어요. 책 읽다가 짜증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시간 공부 다 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도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면 단어를 외우려고 해서 그래. 단어는 외울 단어들은 정해져 있고 개념만 잡으면 이건 누구 나올 일이 없는데 이렇게 가셔야 돼. 잡아요. 정비 기본 방향을 잡으려면 정비할 게 많아야 잡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특광 특특 시군 중에 야 특광 특특 시군 다 모여. 야 기본계획 짜. 정비 기본계획 짜. 그랬더니 한 명이 할 게 없나 봐. 그래서 맨날 군고구마만 구워 먹고 군밥만 구워 먹어. 누구예요? 군수. 군수는 할 게 없는 거야. 나 할 게 없는데 앉아가지고 띄엄띄엄 이러고 있지 말고 너 짜지 마. 가. 기본계획 안 짜도 된다. 군은. 그럼 누가 지어지는 거예요? 군 지어지는 거야.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특광 특특 시장이 짜는 거고, 정비계획은 그 지역에 어떻게 건물을 밀어서 어떻게 건물을 지을 거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이분이 짜서 이분이 지어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죠? 인구 제일 많이 몰려있는데? 인구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어디야?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여기 인구 너무 많잖아. 그럼 특별시는 뭐로 나눠져 있죠? 또 이제 행정청 나오니까 또 내 주말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요. 공법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내가 하나 촬영해놨는데 봤어요? 밴드에 올려놨는데. 드공이라고 들어봤어? 드공? 매일매일 아침에 연속극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처음으로 연속극보다 운 적이 있거든요. 그게 김윤석 나오는 드라마였는데 김윤석하고 하이라가 부부였거든요. 아침 드라마였는데 출근하기 전에 그거 꼭 보고 출근했었는데 한 번 보니까 계속 보게 되더라고. 신기하게 연속극이잖아. 30분짜리인데 29분 되면 끝날 것 같은 거야. 좀만 더 하지 막 이러는 거 있잖아. 이게 습관처럼 자꾸 보게 되면 보고 싶어요. 보고 있어도 보고 계속 보고 싶어요. 근데 한 번 안 보잖아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 신자라고 하잖아요. 성당 다닐 때 가방만 들고 다니는 애들 있어요. 제가 성당 다녔었거든요. 복사라고 아세요? 복사? 신부님 되려고 복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중2 때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보고 그만뒀는데, 어쨌든 성당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게 한 번 빠지면 두 번째 때는 안 하게 돼.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특광 특특 시군 중에 특별시는 구로 나눠져 있고 광역시는 구하고 군으로 돼 있어요. 인천광역시 뭐 계양구, 동구, 서구, 그리고 이제 옹진군, 그리고 뭐 있어요? 강화군, 군 있잖아. 시군 있잖아.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는 특광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얘 밑에 누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군수 있죠. 줄여서 이걸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네들은 계획은 짤 수 있는데 지정해달라고 뭐 해야 돼요? 지정은 못해. 구청장하고 군수는 지정은 못하니까 지정해달라고 뭐 해야겠네? 신청.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연습할게요. 지금 이거 못 외우면 뒤에서 책 읽기 싫어지니까. 여기서 특광특특시군이 계획 짜서 특광특특시군 지정하는 건데 특별시 광역시에서 워낙 송파구만 80만 명이 넘거든요. 송파구만 인구가 80만이야. 평택시 인구가 50만입니다. 이거 특별시장이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럼 구청장 네가 해. 대부분 구청장이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군수도 해서 얘는 지정해달라고 특광에게 지정을 뭐 하겠네? 신청. 그럼 이제 기본 계획은 매년 잡아야 돼요. 방향이니까 장기간으로 봐야 돼. 그래서 얘는 10년 단위로 짜는데 한 번은 검토해야겠네. 얘도 몇 년마다. 그래서 5년마다 타당성 못한다 이런 말 나와요. 그럼 여기서 특별시는 구로 나눠져 있고 광역시하고 구군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이 특광특특시장군수가 정비계획 짜서 이분이 직접 제가 하는 건데 정비사업은 워낙 구체적 사업이라 어느 분이 대부분 많이 해? 구청장이나 군수, 줄여서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됐어. 그럼 해볼게요. 연습해야 되는데. 자, 정비기본계획은 원래 특광특특시장 군수인데 누가 빠진다고? 그럼 이제 한번 연습할게요. 보고 대답하려고 그랬지. 날 똑바로 보세요. 정비사업 하려면 정비기본계획 짠 다음에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 지정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 방침을 어느 분이 주셨고 그럼 이제 정비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장군수가 짜서 정비계획도 특광특특시장군수가 짜서 지정도 특광특특시장군수가 하는 건데 기본계획에서는 누가 빠진다. 끝. 그 다음에 정비계획 짤 때 인구 너무 많아서 니네들이 짜도 돼 라고 해놓은 게 누구하고 누구? 구청장하고 군수. 그냥 지정 권한이 없으니까 지정해달라고 뭘 해야 돼? 신청하는 거, 요청. 그래서 보시면 특광특특 누가 빠졌네? 시장하고 누구? 군은 수립 안 합니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짜는데 중간에 한 번은 검토해야 되죠? 그럼 몇 년마다 검토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급수 제일 낮은 사람을 시장인데 인구 50만 이상인 사람을 무슨 시라고 그러죠? 그럼 대도시 빼고 일반 시장만 윗사람이 누구예요? 도지사. 그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라. 그래서 여기 특광특특시장이 지금 짜고 난 다음에 방침 누가 주셨죠? 아까? 누구한테 보고 드려야 돼? 그래서 국장에게 보고 드리세 라고 되어 있잖아. 그리고 짜는 게 원칙이야. 모든 도시마다 짜는 게 원칙인데 인구가 얼마도 안 되면 소규모시라서 50만. 그럼 대도시가 아닌 시는 안 짤 수도 있다. 임의적 수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50만 미만이면 임의적으로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도시가 짜라라고 하지 않으면 안 짜도 돼요. 그리고 요 방침 누가 주셨죠? 기준하면 어느 분이 주겠네? 그럼 여기서 앞으로 정비를 해야 될 지역을 예정해놔. 예정해놔. 이걸 예정구역이라고 해요. 그럼 예정구역이 나오면 나중에 이 예정구역 중에 얘는 1년 뒤에 할 거, 2년 뒤에 할 거, 3년 뒤에 할 걸 다 정해놔요. 그 시기 도래하면 정비계획 짜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예정구역인데 공법에서 공납나무는 다 며칠 이상이라고 찍으라고 그랬죠. 14일 이상 공납을 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거는 좀 더 주라고 30일 돼 있는 게 있는데 이거 도저히 누가 구체적 계획이에요? 정비계획은 공납기간이 14일이 아니라 30일로 돼 있어서 요 숫자를 자꾸 14일로 꼬시는 거예요. 다 14일인데 두 가지만 30일로 돼 있어요. 요 정비계획하고 관리처분계획 두 가지만 30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14일 이상 공납한다로 기억해버리면 암기 안 해도 돼요. 숫자 나오면 정비계획도 아니고 관리처분계획도 아닌데 30일 써있네? 틀렸다. X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시기가 도래해서 정비계획을 짤 건데 그럼 기존에 있던 여기 지역에 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한번 물어봐야지. 4층짜리 철거해서 4층 지면 사업을 못해요. 왜? 비용을 썼는데 수익이 안 나면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 비용은 100억 썼는데 수익이 80억이 나오면 그 사업은 못하죠. 그러면 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를 완화시켜야겠는데? 용적률 완화해주고 건폐율 완화해줬더니 또 뭐가 부족하면 안 돼? 기반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이 주신 선물 있었죠. 난개발 막으라고. 그래서 얘는 지구단 얘기를 넣을 수밖에 없어서 여기 정비계획에 뭐 들어있네? 지구단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완화랑 종상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광특특시장 군수가 짤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짜서 이 사람이 지정하면 지정권자가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는 이방권자라고 그러고 여기는 지정권자라고 써놨죠. 응? 같은 사람이었으면 저렇게 안 썼겠지. 같은 사람이었으면 이방권자 및 지정권자 이렇게 했었겠죠. 그럼 이방권자가 특광특특시군이면 본인이 지정하면 되죠. 근데 구청장하고 군수는 입안을 할 수 있지만 윗사람한테 지정해달라고 신청해야 되잖아.
그래서 같은 사람이 아닌 거지. 이 되신 거지 이거. 요거 이해하는데 1년 걸리시더라고. 요거 이해하는데 1년 걸리셨는데 여러분은 지금 30분 만에 다 이해가 되신 겁니다. 대단하신 거지. 물론 내일이면 이질이 그렇게 되겠지만 여기서 구청장하고 군수를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구청장 등은 특광에게 지정 요청하는 건데 이 구체적 계획이라 주민들 모아놓고 여기가 미뤄지면 이렇게 될 겁니다. 설명해야 돼요. 그때 설명해야 할 때 기간이 너무 짧으면 안 되니까 공람 기간을 며칠 주겠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의견 제시하는 거 의견 제시 다 30일로 되어 있는데 정비법만 60일로 되어 있어요.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겠다.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제시는 며칠? 60일. 그리고 나서 의견 듣고 나서 계획을 짜서 구역 지정하는 건데 지정권자의 여기 국장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비법에서는 기준할 때 빼고는 국장이 안 나오셔요. 잘 봐봐요. 우리 동네 여기 우리 동네에서 재건축하고 있어. 재개발하고 있어. 이거 국토부 장관이 내려와야 돼. 저기 세종시에서. 안 나오죠. 그래서 옛날에 달동네 가면 강제로 밀으려고 맨 앞에 국장이 서 있었고 뒤에 시도지사 있었고 시공구가 있고 철거 용역 애들이 있었어요. 국토부 장관이 나를 따르라 하면 애들 따라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따라와서 돌멩이 맞고 병원 갔어. 그래가지고 정비 사업에서 어느 분 안 나와요? 국장 안 나와. 국장 어디 가 있어요? 병원 가 있어. 그거 기억해도. 만약에 국장이 시행을 한다 이 소리 하면 눈 확 찔러 버리세요. 국토부 장관이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한다 없어요. 국토부 장관은 그냥 기본적인 기준 제시하고 방향 제시할 테니 지자체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여기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말이 나올 일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건 중앙일까요? 지방일까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지정이 딱 되면 정비구역이 된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무슨 계획 넣었는데? 그럼 얘는 곧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또 짜야 돼요? 이미 짰어요? 짰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이 결정된 걸로 간주하겠다. 바로 사업해 이 뜻이에요. 근데 거꾸로도 돼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려고 했는데 정비할 게 보이면 정비계획 넣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되는 순간 정비구역으로도 돼. 양쪽이 다 됩니다. 화살표 보시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뭐가 가능하고? 정비구역. 정비구역 거꾸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됩니다. 이거 됐어요? 요거를 뭘 제가 줄인 거냐면 267하고 268하고 269하고 270까지 있는 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270페이지 보시면 요 그림 있을 거예요. 270 찾았어요? 거기 보면 요 그림이 요 그림이에요. 근데 앞에 거 이 지문 읽다가 쓰러질까 봐 정리해 놓은 건데 이제 읽힐 거야.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읽히는데 이거 안 하고 이거 읽잖아요? 선생만 좋아 나중에. 법은 싫어지고 선생만 좋고. 거기 267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핵심만 딱 정리하고 갈 테니까 여기 보세요. 자, 정비기본계획 아까 수리권자 나 딱 이 단어 봤어. 정비기본계획이라는 단어가 봤는데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 외워서는 절대 안 돼. 도시니까 관할하는 특광, 특특, 시장, 군수가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죠. 누구는 없겠다. 그 정도 알면 되지. 그럼 보세요. 특광, 특특, 시장, 은이라고 돼 있잖아. 시험장 가면 군수 써 있거든요. 못 찾아. 그 단어를 외우려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을 아까 몇 년 단위로 짜는데 10년 단위로 짜는데 아까 이거 다 짜야 되는 건데 여기 인구 얼마도 안 되면 안 짤 수 있다. 그러면 대도시가 아닌 시죠. 그래서 부의사가 야 대도시 아닌 시야? 야, 여기 수립할 필요 없어.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임의적 수립상에. 그 다음에 기본계획 내용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뒤로 넘겨보세요. 기본계획의 내용은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기본 방향, 언제 사업을 할 거다, 인구, 건축물, 토지 이용 기반 현황, 주거지 관리 계획, 교통 계획, 에너지 환경, 설치 계획.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체크는 여기다 하세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 요거 9번. 정비 무슨 구역 체크하시고 정비 예정구역 나와요. 그럼 예정구역별로 아까 정비계획 수립 시기 정해 놓는댔죠. 그럼 이 수립 시기가 도래하면 무슨 계획 짜러 가는 거예요? 정비계획 짜러 가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몇 프로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범위, 이걸 밀도라고 그래요. 밀도라는 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폐율 용적률을 어느 정도 선에서 제시하겠다라고 해주면 정비계획에서는 몇 퍼센트 이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그 밖에 세입자에 대한, 잠깐만,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대책이란 말이 있고 주거 대책이란 말이 있거든요.
세입자 주거 안정대책하고 주거대책의 차이점은 글자 수가 차이가 나죠. 주거 안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방향 제시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획 어떤데 주거대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주거 안정대책은 어느 계획에 나와야 돼요? 정비? 기본계획. 주거대책은 정비계획이 있어야지. 그 두 개 바꿔놓는 거예요. 다시. 주거 안정대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방향 제시죠. 근데 주거대책이라는 건 구체적 대책을 말하는 거라 주거대책은 어느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정비계획에. 이따가 정비계획 보면 주거대책이 세입자 주거대책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됐어. 여기까지. 됐고. 이 계획 짤 때 기준 누가 줘야 돼요? 그럼 항상 기준 하면 어느 분이죠? 그래서 저 왼쪽에 기본계획 작성 기준 및 방법은 국장이 고시한다는데 이걸 대통령령이 정한다, 시도의사가 정한다 이렇게 꼬셨고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죠? 그러면 아까 체크는 어디만 하면 돼? 5년마다. 그리고 아까 수립 절차상에서 주민할 때 공람할 때 공람은 항상 며칠 이상 나온댔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14일 이상 공람해서 의견 듣고 타당하면 반영하는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지방의 의견, 아까 주민이 다 오진 않으니까 어디 의회 의견도 들어라? 지방의회. 근데 지방의회는 항상 의견이 30일인데 정비법만 며칠로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현관펜은 14일 현관펜, 60일 현관펜하고 버리면 되는 거예요. 됐고. 경미한 경우에는 안 고쳐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1항, 2항에 따라 대통령 영의자는 경미한 거는 뭐 지방의 의견 청취 안 해도 된다는데 그 사유를 물어보는 경우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거니까 버리셔도 돼요. 됐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269에 경미한 사유 있죠. 그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되고 기출문제 지문 정도만 보시면 돼. 그리고 쌍가로 2번에 여기 기본계획의 확정고시라고 돼 있죠. 수립권자가 항상 의협심이에요? 의심협이에요? 협의심이에요? 의협심. 의견 청취했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겠네? 그럼 관계행정기한장을 협의했죠. 그럼 뭐 고쳐야겠네 이제? 심의. 경미할 때는 안 해도 된다 이 뜻이고. 그리고 대도시 아닌 시장은 일반 시장은 윗사람이 누구죠? 아까 일반 시장은 윗사람이 누구야? 도지사. 그럼 누구한테 승인 얻어라? 도지사한테 승인 얻어야 됩니다. 이거 기억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서 근데 모르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여기 기본계획 수립한 사람이 변경이 생겼으면 다시 알려주라고 써 있는 거니까 이런 건 시험 지문에 낼 일이 없겠죠? 마지막에 하나 짰성했으면 기준 주신 분이 누구니까? 누구에게?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했는데 국장에게 보고 동그라미 끝. 그래서 뒤에 넘기시면 그림 있죠? 앞에 거 이제 이해됐으면 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게 이제 정비기본계획이고 자 이제 정비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무슨 계획 나와야겠네? 정비계획 짜서 정비구역 지정해야 되니까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입안해라. 정비계획. 그래서 아까 제가 정비계획 짜는 사람을 입안권자, 구역을 지정한 사람을 뭘? 지정권자. 둘이 같을 수도 있었죠. 근데 입안할 때 구청장 군수는 입안할 수 있어도 지정 못하니까 지정 뭐 해서? 신청. 그거까지. 그래서 3번부터는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274페이지 잠깐만 가보실래? 274페이지 가시면 정비계획 내용 보세요. 정비계획 내용 중에서 8번 보시면 세입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봐 아까 전에 세입자 주거 뭐라고 그랬어 잠깐? 안정대책은 방향성 제시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주거대책이잖아. 나중에 주거대책을 안정대책으로 바꾸면 틀렸다 정도 알 정도면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정비계획에서 봐야 될 것만 제가 체크해 드릴 테니까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쉴게요.